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13번째 이야기. 암흑시대를 몰고 온 도리아인의 침입. 미케네이는 크레타인의 뒤를 이어 에게해의 패권을 장악한 후 전에 없던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정, 상업과 무역의 번영, 거대한 해상함대, 문자 창조, 아름다운 청동 제품을 통해서 번영했던 당시의 미케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케네인의 번영은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전쟁을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쇠퇴했습니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천신만고 끝에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곧 자신의 아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미케네는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면서 혼란에 빠지고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그러나 번영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한 데에는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더 분명히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미케네의 멸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3세기 후반의 지중해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하고 양식이 부족해지면서 사회가 점차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어느 해상민족의 공격입니다. 이 해상민족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의 해상함대가 미케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빌론 같은 나라들도 모두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원인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미케네의 도시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케네인이 크레타를 점령하면서 빼앗은 크노소스 궁전도 기원전 1100년경에 일어난 지진으로 무너지고 큰 불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케네인도 크노소스 궁전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궁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케네인이 크레타를 공격했던 것처럼 미케네가 혼란한 와중에 도리아인이 공격해왔습니다. 도리아인은 원래 그리스 반도 북부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그리스 반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사회와 경제가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군사력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했는데 도리아인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가는 곳마다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고 마침내는 미케네 중심부까지 진격했습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큰 미케네가 도리아인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미케네를 점령한 도리아인은 미케네의 문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케네의 문명의 예술, 건축, 책, 문자 등이 발전을 멈췄습니다. 그리스 반도는 다시 문제가 없던 시대로 되돌아갔고 번성했던 도시는 황량해졌습니다. 미케네인은 다시 도시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생활엔 몹시 힘들어졌고 농사로 수확하는 양식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집도 대부분 초가나 토담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800년까지 그리스 반도의 문명은 계속해서 후퇴했는데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문자로 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이 시기에 그리스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물건들과 몇 가지 정교하지 못한 기록 토대로 알아낸 바로는 당시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후퇴했지만 얼마 후 사회에 경제적으로 자신들만의 문명의 기초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은 모두 청동기 시대였고 암흑시대부터는 철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을 사용한 곳은 서아시아의 히타이트 제국으로 히타이트인은 철을 만드는 기술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3세기 즈음에 한 해상민족이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반도에서는 도리아인이 가장 먼저 철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그리스 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철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철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농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양식의 수확이 늘자 인구도 점차 증가했고 수공업과 농업이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물물 교환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다른 여러 방면도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아인의 사회는 원시적인 군사민주제였는데 군사민주제란 협의한 공동체 조직을 기초로
군사 지도자나 통치자를 선출하는 원시적인 제도였습니다. 도리아인이 자신들의 이런 사회 형태를 그리스 반도 전체에 적용하여 그리스 반도는 군사 지도자가 부락을 관리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각 부락에는 장로회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부락의 여러 가지 일을 결정했습니다. 장로회 아래에는 민중의회가 있고 주로 부락의 성인 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민중의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락 전체를 관리하는 군사 지도자를 바실레우스라고 불렀으며 그는 전쟁이 일어나며 군대를 통솔하고 종교적인 제사 의식을 맡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는 없고 장로회와 함께 부락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사회 내에 계급이 다양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던 바실레우스도 원래는 공동 소유인 부락 토지를 자기 소유로 해버렸습니다. 많은 평민이 토지를 빼앗기고 점점 가난해져서 떠돌다가 결국에는 부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의 암흑 시대는 확실히 문명이 쇠락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그 속에서 또 다른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암흑 시대를 호메로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대부분 영웅이어서 영웅의 시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14번째 이야기, 앞을 못 보는 음유 시인 호메로스로 이어집니다.